보통 사람이 인생을 잘 달려오다가 한번 고꾸라지게 되면 그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 옆을 지킬 사람과 옆에 두면 안 될 사람을 알려주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하죠. 말로만 듣다가 저도 경험한 게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편이라 아이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교수로 대학에서 강의하고 남편은 회사원으로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 하면 다들 질색하고 저도 결혼 전이나 초반에는 솔직히 마냥 좋지 않았었는데 살다 보니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남편이 학생 때 시어머니와 이혼하고 따로 살고 계신데 그렇다 보니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분가하면 시어머니 혼자 남게 되잖아요. 차마 시어머님을 홀로 살게 하실 순 없었죠. 그리고 남편 집안에는 쌓아놓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남편 월급도 정말 딱 직장인 평균 연봉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시어머님을 저희가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했죠. 시어머님은 인터넷이나 여기 사연 올라오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시짜짓을 한다거나 대놓고 구박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다만 경제 수준에 비해 사치가 조금 심하셨어요. 시어머님은 따로 일을 안 하시고 집에서 저희 집안일을 조금 거두셨어요. 그렇다 보니 따로 수입이 없고 저희가 주는 용돈이 다였는데 그런 분이 명품이나 신상이라는 소리만 하면 눈이 돌아가셨죠. 대체적으로 무력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솔직히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는 감당 안 될 사치를 하시니까 저한테 한번 용돈을 달라고 지나가듯 말하셨는데 제가 그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별 생각 없이 300만 원을 선뜻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저에게까지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이 300만 원이지 이 금액을 수시로 자꾸 요구하시는데 제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시어머님의 용돈 요구가 서서히 제게도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쪼잔해 보일까봐 굳이 말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사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용돈을 따로 안 챙겨드려요. 결혼 전부터 각자 부모님 용돈은 각자 선에서 해결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월급이 저에 비해 훨씬 작다 보니 현실은 그렇게 안 흘러가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 용돈 요구하시는 문제로 남편에게 말을 꺼내볼까 싶었는데 괜히 제가 속 좁게 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관뒀습니다. 그래도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사람이 돈 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소인배처럼 굴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셔서 이때만 해도 크게 신경 쓰고 있진 않았어요. 돈이야 또 제가 벌면 되는 거고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의 어머니면 제게도 가족인 거니까요. 아버지는 반도체 업계에서 촉망받는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쪽 분야가 침체될 일이 일어날 경우가 잘 없으니 씀씀이도 시원시원하시고 많이 여유로우신 분이셨어요. 저도 경제관념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좀 닮은 편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님이 멀쩡한 세탁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TV까지 홈쇼핑이나 TV 광고에 나오는 신상으로 바꾸자고 떼쓰실 때도 고분고분하게 그 말 들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저랑 남편 일 나간 사이에 조금 하는 집안일이라도 최대한 편하게 하시라고 배려하는 차원에서요. 제가 속으로는 시어머님 사치가 조금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은 해도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시어머님이나 저나 사이는 좋았습니다. 시어머님 입장에서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돈 잘 벌고 자기한테 돈 잘 쓰는 며느리를 싫어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였는지 남편과의 사이에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맞벌이라 둘 다 집에 들어오면 이미 피곤한 상태였고 얼굴 볼 시간이 그리 많진 않았지만 서로 직장에 있을 시간에 몇 번씩 전화도 하고 점심은 했는지 뭐 먹었는지 물어보면서 자주 챙겼어요. 가끔 남편이 야근을 할 때나 제가 잔업을 할 때면 집에 늦게 들어가기 전 꼭 맛있는 야식거리를 사가서 함께 먹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둘만의 즐거움이었어요. 남편은 제 수입이 자기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종종 위축되거나 자신감 없는 모습을 하기도 했지만 금세 회복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잘 지내는 그런 부부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렇게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 같던 저희 생활에 돌이 던져졌습니다. 다들 노제팬 하면서 일본 불매운동 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때가 딱 그 시기였는데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에 규제를 내리는 바람에 한국 기업들이 좀 곤란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회사도 반도체 기업이라 타격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걱정스러워서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뉴스 봤어, 아빠. 회사는 괜찮은 거야?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진짜?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아직 회사 재고 넉넉하게 남아있고 알아보니까 국산 소재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심각하진 않아. 걱정해줘서 고맙다, 우리 딸. 그래도 아빠가 이래저래 신경 쓸 거 많겠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다행히 아버지 회사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전화로는 계속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 말을 굳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보니 조금 열린 방문 틈 사이에 시어머니가 옆 얼굴을 들이밀고 제가 전화하는 걸 엿듣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 방문 뒤에 몰래 숨어 계시던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뭔가 찜찜했지만 대놓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묘하게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제 전화를 엿들으신 당일에 야근이었던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 둘이서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한창 큰 이슈였다 보니 뉴스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는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냥 말없이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가 곁눈질로 저를 은근하게 살피는 게 느껴졌어요. 모르는 척 계속 가만히 있으니 시어머니가 못 참고 제게 먼저 말을 거시더군요. 예, 저거 잘은 몰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위험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사돈네 회사는 괜찮은 거야? 별말 없어? 그러게 말이에요. 안 그래도 걱정돼 죽겠어요. 아까 아버지와 전화하면서 들었던 국내 기업 걸로 소재를 대체한다거나 재고가 넉넉하게 남아있다. 이런 얘기는 굳이 꺼내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소재 이름이 어려운 데다 과정까지 설명하려면 또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노인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연세도 있으신 시어머님께 괜히 머리 아픈 문제를 일회시킬 자신도 없었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이 저희 집안 문제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으실 때 저는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묘하게 저를 무시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강의가 있어 출근 준비하고 식탁에 앉으니 저더러 옷 입은 게 그게 뭐냐고, 명색이 교수가 되어가지고 참 없어 보이고 후줄근해 보인다면서 대놓고 흉을 보시는 거예요. 보통 엄마들이 취향 안 맞아서 가볍게 옷 스타일 지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눈빛이며 표정까지 아주 제대로였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렇지 않냐며 제 옷 입은 것 좀 보라고, 돈 없는 교수라고 학생한테 무시당하겠다면서 깔깔대며 웃는 겁니다. 남편도 아예 동조하진 않았지만 대충 고개 끄덕이면서 맞장구 치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입은 그 정장은 산지 조금 시간이 지났다 뿐이지 명품 브랜드에서 비싸게 돈 주고 맞췄던 거예요. 전에 사서 입고 다닐 때는 시어머니도 예쁘다 하시더니 지금은 빈티 난다며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는데 이상하게 어제 있었던 일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통화하던 거에 시어머니가 엿들은 것도 그렇고 그 후 집안 사정에 대해 캐물은 것까지요. 생각이 거기까지 닿으니 시어머니가 혹시 저희 집이 망했거나 어려운 줄 알고 갑자기 무시하시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 후에도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소하긴 하지만 전에는 제가 출근할 때 그냥 잘 다녀오라고만 하시던 분이 그 뒤로는 꼭 돈 많이 벌어오는 말을 달고 사시더라고요. 게다가 어떤 날은 출근하는 저를 등지고 그 뒤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돈이 망했으니 너라도 벌어와야지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구두를 고쳐 신는다고 아직 현관을 나서지 않았던 터라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다 들렸거든요. 제가 네? 하고 되물으니 시어머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늦을지도 모르니 빨리 출근하라며 제 등을 떠미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굳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버지 회사는 사실 반도체 소재를 납품해줄 국내 기업을 찾아서 예전처럼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님은 그 사실을 모르시니 저희 집이 꼼짝없이 망한 줄 알고 그때부터 돈 없는 며느리라고 절 무시하고 하대하기 시작했어요. 갈수록 강도도 심해졌습니다. 휴강일이라 오랜만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쯧쯧 혀를 차며 자기 아들은 저 먹여 살리려고 회사 출근해서 몸 바쳐 죽어라 이라는데 지금 천하태평하게 누워서 뭐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간만에 생긴 휴일에 밥 먹고 조금 쉬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하시는 것도 우스웠지만 그 말이 사실이면 또 몰라요. 근데 누가 누굴 먹여 살린다는 건가요? 아까도 말했듯 남편보다 제 수입이 훨씬 많아요. 생활비도 처음부터 합의하에 저랑 반반해서 보태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월급에서 저축하고 시어머님 용돈 드려야 한다고 따로 떼놓은 돈 빼면 사실 남편이 생활비라고 가져다 주는 돈 턱없이 모자라서 오래전부터 제 월급에서 부족한 생활비 더 채워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 수입이 더 많아서 남편 기죽어 하는 거랑 시어머님이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밝히지 않고 있었던 거죠. 저희 집안 망한 줄 아는 그때부터 계속 시녀 부리듯 저를 하대하는데 솔직히 화도 났지만 나중을 기약하며 참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제 수중에 돈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니 전처럼 저더러 명품 사달라 용돈 달라 쪼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님께 나가던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쓸데없는 지출이 팍 줄어드니까 이만하면 그냥 신경질 부리는 거 조금 참아줄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뭐. 서운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틱틱대기 시작했던 초반에 그 스트레스로 남편에게 조용히 이 문제를 의논했더니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며 당신 좀 예민한 것 같다고 자기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 눈에는 당신이 그렇게 보였나 보지 뭐. 뭐 그런 걸 신경 써. 하여튼 당신도 참 이상해. 이렇게 말하면서 도리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군요. 솔직히 남편도 같이 사는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꾼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참고 살던 어느 날 오전 강의만 있어서 일찍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출근하고 시어머님은 어디 나가셨나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밖이 소란스럽더니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제가 연구할 과제가 있어 제 방에서 관련 서적을 읽고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님과 그 친구분들은 쉬지도 않고 깔깔대시면서 시끄럽게 구셨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님이 제 방으로 불쑥 들어와서는 예, 너 부엌 가서 차 좀 내어놔라 하고 제게 차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어머님, 저 지금 급하게 논문 작성 중이라 그런데 차 심부름은 좀 곤란하고 차라리 카페에서 친구분들이랑 얘기 나누시는 건 어떠세요? 커피값은 제가 댈게요. 제가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더니 돈도 없는 애가 허세는 공부하는 척 말고 얼른 차나 내와. 공부는 무슨 이게 시엠이 차 내오기 싫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구만. 이렇게 비웃으며 말하시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쓰던 논문을 냅두고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고 차와 다과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님 친구분이 속닥거리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며느리 바빠 보이던데 저런 거 시켜도 되는 거야? 바쁘긴 개뿔이. 돈도 못 벌어다 주는 게 있는 척 별 생쇼를 다 떨더라. 돈을 못 벌어? 자기 며느리 전에 결혼할 때 부잣집 딸내미라고 자랑하지 않았어? 왜? 그동안 며느리가 사준 가방이랑 명품들 엄청 자랑하고 다녔잖아. 그땐 그때고 지금은 그 집 망해서 쥐뿔도 없어. 야, 지가 빈털 떨인 거 숨겨봤자지.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긴 뭘 어떡해. 우리 아들이랑 나만 불쌍하지. 저거 집에 돈 많은 거 하나 믿고 결혼시켰더만 다 부질없어졌어.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 쪽쪽 빨면서 편하게 사는 기생충 같아.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맘 같아선 사돈이 저거 다시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사돈이 돈 없는 건 그 집 사정이고
거기까지 듣고 있으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준비하고 있던 차며 과자며 다 개수대해버리고 그걸로도 화가 안 풀려서 찻잔이랑 주전자를 던져 개수대에 쳐박았습니다. 와장창하고 유리가 이리저리 깨지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이게 미쳤나? 시끄럽게 뭐하는 짓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전 시어머니께 다가가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누가 누구더러 기생충이란 거예요? 지금 입고 계신 옷이며 이 집이며 오늘 드신 아침까지 전부 제 돈에서 나온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돈을 벌어오긴 뭘 벌어와요? 그 코 묻은 돈으로는 어머님 그렇게 환장하시는 명품 쪼가리도 못 사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자기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해서인지 더욱 흥분하며 제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하늘 같은 시애미한테 어딜 따박따박 큰 소리야, 큰 소리는. 그럼 사돈댁도 망했는데 네가 거지고 기생충이지. 누가 기생충이야, 누가? 시어머니는 제대로 열받았는지 아예 손찌검까지 할 기세로 손을 치켜 올렸어요. 저는 그거 보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힘없는 늙은이인데 차라리 뺨 한쪽 내주고 법적으로 대응해서 깽값이나 제대로 받아내려고요. 그게 시어머니 정신 차리게 하기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치려다 말고 있는 힘껏 저를 소파 쪽으로 밀쳤어요. 순간 당황해서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질 듯이 아픈 느낌이 드는 동시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옆에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있었던 일을 대충 전해 들은 눈치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신을 찾은 제게 하는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그러게 왜 대들어? 당신이 맞을 짓 한 거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세상에 맞을 만한 짓이 어디 있답니까? 무슨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서야 맞는 게 당연한 법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이 말 듣고 남편에게서도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모시러 간 사이에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달려오셨는데 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군요.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모두 털어놓으니 아버지는 분노하시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일을 가시고 어머니는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냐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절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표정은 좋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병실로 들어오며 제 옆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아무리 회사가 망했다지만 병원비는 인간적으로 사돈이 되는 걸로 하죠. 그동안 제가 우리 아들 돈 뺏어 먹은 것만 얼만데. 정말 같은 인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 말에 아버지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말하셨습니다. 말 안 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 딸 저희가 보살펴요.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랑 같은 집에서 살게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제 회사가 망했다니? 사돈, 잠에서 덜 깨신 거 아닙니까?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망하긴 누가 망한답니까? 뭐 어차피 남들 사이니 안다고 특별히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을 보고도 똑똑히 말했습니다. 자네도 정말 실망일세. 우리 딸 잘 지켜줄 거라 믿고 시집 보냈더니 속 좁게 아내가 돈 많이 버는 것 가지고 시기라질 않나. 무조건 자기 엄마 말만 맞다고 우리 딸 상처 주질 않나. 도저히 가만두고 볼 수가 없더군. 딸아이도 이미 정이 떨어진 대로 떨어진 것 같으니 그냥 이혼하게. 더는 이런 수준 떨어지는 집안 사람들이 내 딸 괴롭히는 거 보기 싫네. 시어머니는 말을 듣다 보니 여전히 아버지 회사가 건재하다는 걸 알아채고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과 제게 굽실거리더군요. 새아가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사돈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그냥 사소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해드려. 얼른. 남편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지 저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무시하시고 간호사분 불러서 환자 안정 취하는데 방해되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을 가리키며 이것들 좀 치워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혼이 결정나기 전까지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수시로 연락와서 구질구질하게 용서를 구했는데 전부 들어줄 가치도 없는 거였습니다. 애당초 돈 없는 줄 알고 며느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중적으로 대한 사람이면 이미 갱생불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고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가 저를 하대하는 거 다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조건 자기 엄마 편만 들었던 걸 보면 이 사람과도 올해는 같이 못 살겠구나 싶어 마음 단단히 먹고 이혼했죠. 그리고 이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실인데 예전에 전 남편과 제 손자리를 연결시켜주신 엄마 친구분이 전해주시길 전 남편이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이혼했던 것도 전 남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시어머니의 사치를 견디지 못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듣고는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근황을 조금 전하겠습니다. 이혼하고 난 후 마침 아버지 교고 동창 친구분이 전 남편 회사 간부로 재직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 참 좁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친구분이랑 술을 마시면서 딸인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하며 두 사람 욕을 하다 보니 어쩌다가 그 친구분이랑 같은 회사 사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아무리 그래도 인맥으로 사람 밥줄 끊어놓고 하는 건 잔인한 짓이라 아버지도 그 후로 별말은 안 했는데 이미 제가 당한 일들을 알게 된 친구분은 전 남편의 인간성을 안 좋게 보게 된 터라 그 후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전 남편이 업무 실수로 회사 전체에 타격을 입히자 그 책임을 물어 잘랐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밥 굶고 살든 아니면 저 같은 돈 많은 여자한테 또 기생해서 살든 알아서 하겠죠. 지금 아버지 회사는 이 일이 있었던 때보다 더 성장했고 아버지는 경제에 기여한 공로로 이런저런 표창장도 많이 받으셨어요. 저도 저의 집안과 제 돈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이 없어져서 그런가? 누구보다 몸도 마음도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아버지 회사에 고용된 전문 경영인과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기도 하네요. 이 사람은 전 남편처럼 쪼잔하거나 열등감도 없고 저의 능력을 누구보다 높게 사는 사람이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매일매일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하루하루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